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월간 건강 다이제스트 5호로에 실린 봄철 면역력 탕진하는 알레르기 비염 미세먼지 똑똑한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실린 칼럼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편집 자문위원으로 매달 기고하고 있는 건강 다이제스트죠. 봄철은 여러모로 우리 몸이 면역력의 위기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봄철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중위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사계절이 바뀌고 일교차가 크다. 또 계절이 바뀌면서 한절기가 되면 신체가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봄이 오는 3월달, 5월달이 되면 편도염 환자가 급증한다. 급격한 일교차 때문이다. 아침에 10도씨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낮에는 20도씨 이상까지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신체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목이 아픈 편도염 환자들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계절이 변할 때마다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봄철 면역력의 위기를 초래한 두 가지 주범. 이렇게 일교차 때문에 우리 몸이 힘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두 가지 외부의 적이 바로 알레르기 비염과 미세먼지입니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지금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도 알레르기 비염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알레르기와 미세먼지는 정상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소진시키고 면역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가 면역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변화를 일으키는 몸속 물질은 바로 히스타민이다. 히스타민은 외부 자극원에 대해 신체가 신속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유기물질 가운데 하나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히스티딘에서 생성되며 강력한 혈관 확장 작용을 일으키고 기관지, 위장 등 내장 근육을 급격히 수축시켜 외부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부 물질과 접촉한 부위에 염증을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보면 배가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콧물이 줄줄 나오고 눈물이 막 나는데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위산까지 많이 분비돼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히스타민의 어떤 과도한 분비, 저것을 히스타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의 원인,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보면 내장 근육을 급격히 수축시키고요. 둘째, 혈관 확장하는 작용. 자, 그래서 책이 더 많이 빠져나오죠. 눈물, 콧물, 가래의 분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맥 혈관을 확장시켜서 하지부종이나 정맥류, 항문에 치액이 생기게 하고 다리 가려움증, 저림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이 부분을 신속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두드리가 있을 때 갔을 때 처방받는 약인데요. 그렇지만 이 약들을 또 너무 오래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정상만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굉장히 졸리거나 일상생활에 저하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타민 작용이 활성화된 사람이라면, 자, 해결책입니다. 주변 환경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일교차 큰 날씨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몸의 기온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둘째, 음식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원인을 알고 있다면 가급적 항원이 되는 음식을 피하고 히스타민 분비량을 늘리는 음식을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으로는 귤, 파파야, 딸기, 파인애플, 토마토, 생선, 달걀, 흰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치즈나 수제, 소세지, 식초, 간장.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기의 히스타민 분비를 늘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런 음식을 조절하는, 그래서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서서히 조금씩 하면서 늘리면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체내 히스타민 분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실 것,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것, 적절한 운동을 할 것. 아까 정맥 림프 순환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죠. 히스타민 분비 자체가 전신 마사지와 같이 림프액 순환에 돕는 활동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이것 자체가 히스타민 신드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못지않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죠. 바로 미세먼지, 황사입니다. 면역력의 휴식과 재생을 방해하는 미세먼지 똑똑한 대처법.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생리적 활성을 가지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염증성 먼지입니다.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전환됩니다. 미세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염증인자, 종양, 개사인자, 알파, 인터루킨, 1, 베타 등의 염증 인자를 증가시키고, 이런 염증을 가진 사이토카인은
우리 세포막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DNA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나 천식 일으키고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심장혈관 질환하고 미세먼지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자극을 하고 결막 쪽에 작용해서 여러 가지 결막염까지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1군 발암물질로까지 미세먼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 시 자연 환기는 자제합니다. 단 음식을 만들 때처럼 미세먼지가 많이 생길 때는 주의보 발생 시에도 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 미세먼지가 적을 때 규칙적으로 환기하는 습관이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환기를 하고 도로나 차고 없는 방향의 창문을 최대한 열어둡니다.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환기가 중요하죠. 둘째, 미세먼지는 습도에 약하므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외출 후에는 세안을 자주 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리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 중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레인지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엽니다. 구이나 튀김 요리를 할 때는 덮개를 씌웁니다. 조리하고 난 뒤 조리기구와 재료는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합니다. 조리 후에는 창문을 30cm 이상 열고 반드시 15분 이상 자연 환기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의 착용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 코로나19 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KF80 혹은 KF94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차단력이 우수한 제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코까지 가리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얼굴과 마스크 틈 사이로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딱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스크로 턱부터 코까지 완벽히 가리도록 하고 양손으로 코 부분이 밀착되도록 코 지지대를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재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겠죠. 미세먼지를 중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자, 미세먼지에 맞설 수 있는 음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잘 유지하며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각종 염증을 감소시키는 음식들입니다.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 폴리페놀, 카테킨, 비타민이 함유된 제철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십시오. 하루 섬유질 섭취량은 30g 이상 유지해 주십시오. 특히 브로콜리, 귤, 미역, 미나리처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포장되어 있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한 경우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식품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2분간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리십시오.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 몸에서 계속의 염증을 일으킬 때 그것을 또 중화시킬 수 있는 게 수분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2리터 이상 소변이 맑게 놓을 정도로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인 봄에 우리가 활발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면역력을 또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우리 1년 면역력 잘 유지하실 수 있는 멋지고 활기찬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